간헐적 몰입으로 우리는 최고의 나를 만남으로써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의 영웅이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니,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일한 소명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근 무언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 다시 말해 몰입했던 적 있으신가요? 몰입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애써서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몰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특히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몰입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이 몰입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북튜버 책추남님의 책입니다. 조우석의 간헐적 몰입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간헐적 몰입이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엔 강렬한 몰입의 경험을 얻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몰입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간헐적 몰입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세팅해서 마치 스위치를 켜듯 계속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몰입 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간헐적 몰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의 간헐적 몰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간헐적 몰입은 번개처럼 왔다가 순식간에 원하는 것만 놓고 가는 일종의 마법 같은 일이 아니다. 간헐적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얼마 동안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이 간헐적 몰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간헐적 몰입은 개인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깜짝 선물도 아니며 성탄절에만 나타나는 산타클로스처럼 드문드문 나타나는 일도 아니다.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간헐적 몰입의 순간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일이나 학원만큼이나 휴식과 놀이 또한 신중하고 정교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바로 에너지의 활용이 핵심이 된다. 최고의 잠재력 개발이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삶의 질을 최정상의 경지에 가깝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이 경지에 다가설 수 있다. 간헐적 몰입을 통해 우리 외면과 내면에서 양질의 에너지를 최대로 이끌어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이다. 당신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마법의 4시간.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몰입시간 연구에 따르면 초심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한계인 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는 그 시간을 최대 4시간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바이올린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체스 및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에릭슨 교수는 이 4시간 전후를 집중력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한계라고 표현했다. 이와 같은 에릭슨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개인에 따라 최상의 몰입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나아가 훈련을 통해 이 시간을 하루 4시간 전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스 수정김 방 박사는 저서 일만 하지 않습니다에서 몰입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레이몬드 반 젤스트와 월러드 커 교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연구 습관과 그들의 일과 등을 조사했다. 학자들의 성과는 보통 발표된 논문이 지표가 되니 레이몬드와 월러드 교수는 학자들이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과 그들이 발표한 논문의 개수 역시 함께 조사했다. 당연히 많은 시간을 연구한 학자들일수록 발표한 논문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결과는 놀라웠다. 학자들의 연구 논문 수는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의 연구 시간 사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즉 연구실에서 주 25시간을 보내는 연구원들이 5시간을 보내는 연구원들과 논문 개수가 같았던 것이다. 물론 더 많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연구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주당 35시간을 일하는 연구자들은 주당 20시간을 일하는 동료들에 비해 성과물이 절반에 그쳤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일주일에 50시간씩 일한 연구자들은 35시간씩 일하는 과학자들처럼 하얀 곡선을 그렸다. 슬프게도 50시간 이상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은 일주일에 5시간만 일하는 동료들과 결과가 같았다. 연구 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이 되면 그래프가 계속 하락한다. 주당 60시간 이상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모든 그룹을 통틀어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는 성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서 버티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집중하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성과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지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연구 결과도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칼 뉴포트는 대학 성적 올해의 지침서를 집필하며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프린스턴, MIT의 학부생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등생들이 학점 기준으로 바로 아래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공부 시간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등생들은 생산성에서 집중 강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았으며 집중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성과의 질을 낮추지 않고도 시험을 준비하거나 과제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던 인물들, 이를테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 앨리스 먼로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과 전 세계 65개국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 등의 몰입 시간을 살펴보아도 4시간 전후로 유사하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결국 성패는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몰입의 질에 달려있으며 온전한 몰입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평균적으로 하루 1시간뿐인 평범한 우리의 하루 몰입 시간을 4시간의 몰입으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내는 4시간의 온전한 몰입을 위해 적절한 양질의 휴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몰입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핵심 비결인 것이다. 즉, 제대로 잘 쉬는 사람들이 일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업무에 좀처럼 진전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시 일을 손에서 놓는 것이 좋다. 되지 않는 일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걷거나 피로하다면 잠시 잠을 자는 것도 좋다. 이렇게 몸이 회복된다면 집중력이 달라질 것이고 다시 업무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4시간의 온전한 몰입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적절한 휴식을 취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학습이나 업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습이나 업무와 얼마나 거리를 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온전한 몰입의 시간을 늘려주는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다.
이 마법의 4시간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해주는 멋진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간헐적 몰입에 대해서. 몰입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에 깊게 파고들거나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직업이든 본인의 업무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겠지만 배우란 직업은 특히 몰입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한다.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그들은 극에서 닥친 캐릭터의 상황과 사건 등에 깊게 감정적으로 몰입한다. 마치 그 역할이 자신이 된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몰입이란 단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몰입의 기술을 통해 설명한 몰입은 배우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가능한 확대된 의미로 쓰인다. 그가 말하는 플로우는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이라는 표현보다 플로우, 흐름이라는 직역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 실제로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최적의 경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통적으로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혹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묘사하였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양질의 에너지가 우리를 관통하여 흐를 때 직접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잊을 정도로 깊이 그 상황에 빠져든다. 플로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온전한 집중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깨어있는 동시에 일상적인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고요하고 완벽한 집중의 상태, 그것이 바로 플로우의 경험이다.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플로우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플로우는 탁월성의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둘째, 창조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의 잠재의식을 깨워 창조성을 활용하도록 해준다. 셋째, 심리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육체적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해준다. 사실 천재와 평범한 우리의 차이는 다름 아닌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몰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평범한 우리에게 몰입은 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운이 좋으면 가끔씩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인데 반해 천재들에게는 자신의 의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본서에서 몰입이라는 단어가 아닌 간헐적 몰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서는 것은 둘 다 같다. 차이는 간헐적이 있다. 간헐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간헐적 몰입은 몰입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몰입이라는 단어에는 푹 빠져든다라는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되는 데 반해 진정한 몰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몰입의 시간, 즉 무질서한 시간, 게으름의 시간, 빈둥거리는 시간, 휴식과 같은 충분한 이완과 여백의 시간들에 관한 중요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사실 무엇이든 주어진 계획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 성실한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에게 휴식이란 어쩐지 죄책감마저 느끼게 하는 불편한 영역이 된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쩐지 불안한 우리에게 온전한 휴식이란 과연 가능할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가지는 휴식이겠지만 이는 진정한 휴식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뇌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든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없게 만들 뿐더러 오히려 진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일과 휴식, 몰입과 비몰입의 역동적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헐적 몰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간헐적 몰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간헐적 몰입은 지나치게 애쓰는 느낌을 피하는 동시에 학습이나 일을 통한 몰입이 반복되는 리듬과 박자 감각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내면의 본연적 리듬과 박자 감각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무조건 성실히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된다는 우리 문화 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휴식과 일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진정한 간헐적 몰입의 경험이란 신체적으로는 편안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셋째, 간헐적 몰입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간헐적 몰입은 당신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창의적이고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황금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간헐적 몰입의 개념과 원리, 방법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일하고 공부할 때는 제대로 몰입해 탁월한 성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휴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당당하고 자유롭게 푹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드시 편안하게 쉬어야만 하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권리를 되찾고 누림으로써 좌뇌 우뇌뿐 아니라 전뇌의 균형 잡힌 활용이 가능해진다. 애쓰지 않는 삶, 최소 노력의 원리.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의학자이기도 한 디펙 초프라 박사가 한 말을 우리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자신의 밀리언셀러,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서 최소 노력의 법칙을 소개한다.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보면 그 안에는 가장 적은 힘, 즉 최소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은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엄칠 뿐이다. 새들은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난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디펙 초프라는 자연의 본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성장하듯 인간 역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라 설명하는데 이는 일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와 결과에만 집착하면 대부분 그릇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다. 원할수록 멀어지기만 했던 것은 결과에 집착하느라 도달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의 방식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공부를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할 때, 혹은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처럼 보통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는 늘 두 개의 마음이 충돌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이성적인 마음과 하기 싫은 두 마음이 번번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마음 사이의 긴장감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는 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술이자 원하는 바를 지혜롭게 성취하는 비밀이다. 분주한 현대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강박,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을, 지금의 나를 희생하겠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결과의 여부에는 연연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디펙 초프라가 말한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 다시 말해 초연하게 원하는 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의 요령인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말하는 무조건 열심히 너의 전부를 갈아 넣어 일하라 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력이다. 이런 초연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원했던 것들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원한다면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너무 애쓰지 않는 태도부터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편안한 몸과 마음, 온전히 깨어있는 정신의 조화로 간헐적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력을 아껴주는 최소 노력의 원리에 충실히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막무가내로 노력만 하는 몸과 마음을 축내는 나쁜 노력이 아닌 최소 노력의 원리에 기반한 좋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노력에 무슨 좋은 노력이 있고 나쁜 노력이 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노력 대비 결과 또는 노력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복지수를 생각하면 분명 노력에는 그 구분선이 존재한다. 최소 노력의 원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소 노력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노력의 법칙에는 인과관계의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즉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다. 생물학에는 역치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기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역치 이상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씨앗을 뿌리고 적절히 돌봐야지만 꽃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에 쌓여 뿌리가 내렸나? 얼마나 자랐나? 안절부절하며 물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거나 수시로 흙을 파보며 조바심을 낸다면 꽃은 못 견디고 오히려 죽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역치 이상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안절부절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나쁜 노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노력을 할 때는 그것에 푹 빠져들어 즐길 수 있는 몰입의 순간들을 가능한 많이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감정은 마치 전자석처럼 유사한 진동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면물을 끓이는 데는 100도씨의 열만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은 낭비다. 1000도씨로 끓이면 라면은 물론 냄비까지 모두 태워 먹을 뿐이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식의 비효율적인 노력은 이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노력은 이미 낡은 성공 방식이 되고 말았다. 성과는 단순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 지혜로운 에너지 관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공 공식이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좋은 노력은 그 과정이 나를 혹사시키지 않는다. 자신과의 대화를 거듭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초월해 성장해 나가는 노력은 즐겁다. 그 다음엔 초연하고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두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즐겁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몰입을 위한 최소 노력의 원리이다. 짧지만 강렬한 시간 사용법, 포모도로 기법. 인간의 집중력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모든 콘텐츠가 짧고 간결해진 것이다. 긴 콘텐츠가 10분에서 15분을 넘기기 어렵고 10분 안에 모든 기승전결을 갖춘, 아니 갖추지 못해도 상관없는 짧고 강렬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SNS로 주고받는 메시지, 이용자들의 일상의 이야기들 역시 구구절절 긴 글보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짧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서너 시간씩, 아니 1시간이라도 어떤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집중력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적합한 시간 관리 기술이 바로 포모도로 테크닉이다. 1980년대 후반 소프트웨어 디자인 회사인 엑스랩스의 CEO이자 스웨덴의 작가인 프란체스코 시실로가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보고 이 포모도로 시간관리법을 창안하였다. 포모도로 테크닉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포모도로 시간 테크닉을 정리해본다. 1.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세요. 큰 것, 작은 것, 100만 년 동안 미루고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이 온전한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 포모도로를 25분 동안 설정합니다. 자신에게 작은 맹세를 하십시오. 이 작업에 25분을 할애하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딱 25분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화 등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3.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다음 25분 동안 온전히 목표로 한 작업에 몰입하십시오. 혹시나 당신이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경우에는 정말 다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을 다른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 자리에서 즉각 처리해야 할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4.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리면 종이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방해받지 않은 온전한 몰입으로 25분을 보낸 것에 대해 작은 성공과 성취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5.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업무와 관련이 없는 1년의 휴식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명상하고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 간단한 요가나 태극권도 좋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5분의 짧은 휴식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6. 포모도로 4라운드마다 더 긴 휴식을 취하십시오. 포모도로 4라운드를 완료하면 더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이면 좋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다음 포모도로 라운드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사실 나 역시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스마트폰에 하염없이 집중력을 빼앗기는 사람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이를 멀리할 수 있겠는가? 일 때문이라도 SNS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인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산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는 항상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간헐적 몰입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그래서 포모도로 기법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양한 포모도로 테크닉 앱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활용한다. 좋아하는 풀벌레 소리, 즉 백색 소음을 25분간 이어지도록 세팅해 놓고 간헐적 몰입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꼭 25분씩 쉬고 5분간을 쉬어야 한다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규칙에 연연하지 않는다. 25분이 지나도록 몰입 시간이 이어진다면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 5분 동안의 휴식 시간이나 20분에서 30분 동안의 긴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마음껏 쉰다. 스마트폰을 체크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가벼운 산책이나 태극권 등의 운동도 잊지 않는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통해 무질서하게 존재했던 나의 시간들이 비몰입과 몰입이라는 대극의 균형과 리듬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단 25분만이라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평범한 나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 되었다. 나는 포모도로 테크닉을 통해 편안한 감정과 에너지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 엔잡러 메신저로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간헐적 몰입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25분이 어렵다면 15분이나 2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서 기준보다 짧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시작된 몰입 시간을 1회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늘려나감으로써 간헐적 몰입의 목표 시간인 하루 4시간이나 4시간 30분의 온전한 몰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은 일이라도 진도가 나가고 무언가를 해낸다면 그 성취감도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이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큰 동력이 된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한번 이 포모도로 테크닉을 시도해 보길 권한다. (2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1897년에 80대 20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20%의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국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유래했으며 중요한 소수와 하찮은 다수의 법칙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가령 백화점 VIP 고객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창출하거나 조직에서는 상위 20%의 직원이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것이 이 법칙이 적용되는 좋은 사례들이다. 이 파레토의 법칙을 흥미롭게 변주한 기업이 있다. 바로 혁신의 아이콘 구글이다. 구글이 주목한 것이 20%의 핵심적인 시간이다.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는 기업의 성공 요건은 근로자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글의 모든 직원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의 핵심 경쟁력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이를 20%의 법칙이라 표현했다. 에릭 슈미트가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는 구글의 흥미로운 업무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실제로 구글의 모든 직원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원을 받는다. 본인의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되는 이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자유롭다. 회사 생활 중에 실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시작한다. 만약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조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오픈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해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구글의 엔지니어인 케빈 깁스는 구글이 검색어를 미리 예측하고 나머지 질문을 완성해주는 요즘 말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구글의 자동 완성 기능이 바로 케빈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제품이다.
이 사소하지만 놀라운 아이디어가 구상에서 출시까지 단 1,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구글의 20% 법칙이 만들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에릭 슈미트는 평가했다. 또한 이 법칙을 통해 세상에 나온 서비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글 나우, 구글 뉴스, 구글 맵스의 이동 정보 등을 포함해 구글의 핵심이라 불릴 수 있는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어스 등의 히트 상품들 역시 이 20%의 시간을 통해 탄생되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20%의 법칙을 지속적인 회사 철학과 문화로 각인시킨다. 전 세계 지사를 돌면서 직원들이 20%의 시간을 성실히 지키도록 체크하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20% 법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업무 외적으로 주어진 20%의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나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법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간은 단순한 자유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실현시키는 시간에 가깝다. 현재 맡고 있는 일보다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 법칙의 진짜 의미다. 우리 대부분은 구글과 같이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20%의 법칙을 제공받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20%라는 시간을 간헐적 몰입에 쏟아보는 것은 어떨까?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돌보며 진정한 자신의 관심사에 에너지와 시간을 과감히 투자해 보는 것이다. 직장과 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속한 나 역시 중요하다. 충분히 휴식을 갖고 명상하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나를 위해 온전히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에 그 20%를 할애하라. 그렇게 되면 나머지 80%의 삶은 20%가 멋지게 이끌어줄 것이다. 의식적 업무와 무의식적 업무. 우리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기에 오랜 시간 쉼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없다. 즉, 하루 종일 에너지가 동일하게 충분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간 계획으로 인해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적인 스케줄이 아닌 우리 체내의 시계 유전자의 리듬에 맞춰 하루 스케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최고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각자 자신의 최고의 황금 시간대를 찾아 일과 휴식을 배치하면 된다. 내 생체 리듬과 에너지가 최고조에 있을 때, 즉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는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잡무를 처리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휴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이 최고의 활력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알게 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누리면서 만족감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두 연구자 킴벌리 엘스 바우와 앤드루 해거든 박사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의식해서 해야 하는 활동과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번갈아 가며 처리할 때 창의성과 효율성이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육체적 활동에 비유한다면 장거리 마라톤을 완주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장거리 마라톤을 일반적인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를 뛰고 짧게 쉬고 다시 뛰고 하는 식의 단거리 경주의 연속으로 구성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인 본성에 적합하다는 의미다. 사람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발휘되는 시간은 각기 다르며 시간의 길이 역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각자의 고유한 바이오리듬의 바탕을 둔 일과표에 따라 의식적 업무와 무의식적 업무를 전환하는 스케줄을 배치한다면 누구나 하이 퍼포머에 다가설 수 있다.
간헐적 몰입 읽어드렸는데요. 하루 중 내가 언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 나의 황금 시간대를 찾는 것이 간헐적 몰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헐적 몰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